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1950년에 벌어진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눈 한반도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념 대립이 만든 전쟁 6.25. 그리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평화, 비핵화 문제.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선시기 전쟁사 전문가, 명지대학교 사학과 한명기 교수, 현대 냉전사 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홍성률 교수, 6.25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당착한 위기와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해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유사하게 반복되기는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다룬 책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여기에 직접 참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서문에서 이제 이 책은 본격적인 역사 소설의 효시가 되는 책으로 아주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투키디데스가 긴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는 책은 결코 많은 사람이 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잘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보관되고 오랫동안 익힐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 바탕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러한 전쟁 같은 거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가늠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한명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진왜란의 역사, 그리고 그로부터 400여 년 남짓돼 갖고 발생한 6.25 전쟁의 역사,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일단 중국이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이 똑같고요. 그리고 강대국이 와서 전쟁을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휴전회담을 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휴전회담에 대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또 휴전회담을 안 했으면 하니까 결국은 명나라는 선조의 왕위 교체를 얘기를 하고 또 6.25 전쟁 때도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교체를 얘기하는 비상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얘기를 해보면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통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즉각적인 중지와 4.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회복에 따른 결의안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6월 27일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했다. 전쟁 초기에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으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힌다.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건너 거침없이 나아가자 이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한 것처럼 당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10월 19일 날 중국 군대가 마침내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내전을 끝내고 나라를 만든 지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 무렵부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압록강을 넘을 때 중국군이 두 차례나 최종 단계에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머뭇거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 만에 10월 19일 날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들어온 겁니다. 10월 19일이 어떤 날이었느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바로 그날입니다. 거기가 중국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죠.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일단 중국의 안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랑 마찬가지로 중국 동삼성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주 지역의 안전보장,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 지역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하고도 매우 가깝고 또 중국의 근대에서도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특히 요동반도, 여순 대련 지역, 선양, 전부 다 중국의 산업 거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적대적인 강대국이 압록강 근처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삼성이 흔들리고 중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한국 전쟁은 또 한 번 판세가 뒤바뀐다.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이남으로 후퇴하고 전쟁은 휴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국의 개입으로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을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대됐지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화협상안이 대두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이 열린다. 이러한 휴전협정 추진에 대해 이승만은 격렬히 반대했고 미국이 이를 무시하자 미국과의 갈등이 일어난다. 특히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 때 한국전을 빨리 종결시키겠다. 이것을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휴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작전지휘권을 빼가서 단독으로 혹시 북진해가지고 미국과 국군이 막 따로 노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당시 이제 유엔군 사령관의 그 지시하에서 이른바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게 비상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에버레디, 언제나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북진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경우에 일단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 또 한국의 장성 같은 군사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 군정을 선포해서 직접 통치한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하죠. 선조를 교체하고 직할 통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당시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관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싫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정책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을 건자해서 몰아내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미국 정부의 요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란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안적인 정치 세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미국의 정책은 휴전협정을 타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흐트리는 행동을 할 경우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제일 그 합리적으로 타당한 계획이 플랜 A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좀 더 강경하고 힘을 쓰는 정책으로 나가죠. 그게 플랜 B죠. 그러니까 이승만 제거, 그러니까 에버레디 계획은 플랜 B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국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방식은 한국이 고대해왔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는 겁니다. 서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주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휴전을 수락하는 이제 그러한 구도죠. 1951년 7월에 시작한 휴전 협상은 2년이 지난 1953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휴전에 반대해오던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전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었던 전쟁 포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이승만은 미국의 동의 없이 반공 포로를 석방한다. 그동안 휴전을 격렬히 반대했던 이승만은 반공 포로 석방으로 자신의 휴전 반대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사실 전쟁 기간 동안 전쟁은 주로 사실 우리는 한국 전쟁 얘기를 할 때 남북한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계인들이 보기에 6.25 전쟁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남한과 북한, 한국인들은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공포로 석방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당연히 이 반공포로 석방은 세계 탑 뉴스였고요. 국내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부분이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또 에버레디 얘기가 있었지만은 당시 그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에 대해서 아주 비타협적으로 나오고 강력한 반공 논리를 얘기하고 이런 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 포로 석방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기는 했지만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부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